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입니다. 금일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얼리버드 트레이닝 주제는 스위핑과 로프팅 그리고 나선형 돌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워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엣지 창에 보게 되면은 스위핑과 로프팅 그리고 나선형 돌출은 어디 있냐면은 자, 쉘 옆에 보게 되면은 여기 약간 튜브 모양의 형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추가라는 메뉴고요. 자, 추가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그 하단에 이제 스위핑과 그리고 로프팅 그리고 나사선 돌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도구를 해볼 거고요. 자, 다른 도구들과 다르게 스위핑과 로프팅 그리고 나사선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들어가는 게 편합니다. 자,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들어가면은 편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나중에 수정을 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다른 돌출이나 회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도구 자체 내에서 스케치를 그리게끔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스위핑과 로프팅도 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수정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위핑과 로프팅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위핑부터 해볼 건데, 자, 스위핑 같은 경우에는 튜브 형상이나 아니면은 일정 단면이 하나의 경로를 쭉 따라가는 형상을 만들 때 그리고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평면을 지정하고 여기다가 곡선을 통해서 한번 제가 형상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경로 형상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나 아니면 뭐 원으로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단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여기다가 단면을 그리게 될 겁니다. 자, 이쪽이든 뭐 이쪽이든 아니면 중간에든 단면을 그리게 될 텐데, 자, 그 단면이 여기 보이는 곡률들 있죠. 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의 곡률보다 크게 되면은 나중에 에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곡률은 적당히 지정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됐다 또는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조건 에러가 뜹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이 뭐 이렇게 꼬여도 마찬가지로 그 에러 뜰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 꼬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면보다 크면은 크게 상관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그리고, 자, 스케치 닫기를 눌러 볼게요. 자, 일단 스위핑 중에서도 첫 번째로 해볼 거는 하나의 경로와 하나의 단면만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단면 스케치를 그릴 건데요. 자, 단면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 도구에 보면은 곡선의 수직이라는 평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곡선의 수직인 평면으로 경로에서 이제 원하는 모서리를 하나 잡고 여기서 평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면을 잡고 나면은 요거 스위핑 경로에다가 단면을 그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자, 뭐냐면은 이 곡선과 평면이 만나는 지점에다가 정확히 형상을 그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에러 뜰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튜브 모양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단면은 원형이죠. 그래서 원형을, 자, 여기 보면은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뭐냐면은 곡선과 평면과 그리고 마우스가 한 지점에서 만난다고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떴을 때 여기다가 단면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이 이 곡률보다 너무 커버리면은 나중에 형상을 만드는데 겹쳐져 갖고 에러가 뜨거든요. 자, 그래서 적당히 큰 사이즈로 한번 줘볼게요. 지금 30파이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 15파이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5파이. 자, 그 다음 스케치 닫기.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의 경로와 하나의 단면을 그렸습니다. 이제 스위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위핑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옵션이 있거든요. 단일이냐 다중이냐. 자, 저희가 지금 해볼 거는 하나의 경로와 하나의 단면만 있기 때문에 단일만 해볼 거고요. 자, 단일로 눌러서 확인을 누른 뒤에, 자,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경로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경로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선택이 끝났으면 수용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나
엔터 버튼으로 대신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눌러주고, 자, 그 다음 단면. 이렇게 원형의 모서리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스위핑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경로와 하나의 단면을 이용해서 그린 거고요. 자, 두 번째로 해볼 거는 이제 다중 경로 및 단면입니다. 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단면을 몇 개 더 그릴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스케치를 그릴 때 평면은 곡선의 수직인 평면으로 항상. 자, 스위핑을 쓸 때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평면은 곡선의 수직인 평면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곡선의 수직인 평면으로 모서리를 선택하라고. 자, 원하는 지점. 자, 예를 들어서 정확히 중간 지점 한번 찍어 볼까요? 0.5 지점. 자, 위치에다가 0.5라고 넣어주면 정확히 중간 지점을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주의사항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단면과 평면이 만나는 데를 찍어줘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럴 때에는 자, 처음에 그냥 평면상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살짝 돌려서, 자, 여기 보면은 빨간색 십자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십자 모양 있는 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자, 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10mm, 자, 여기는 10mm.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단면을 그렸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자, 단면은 총 3개까지 가능하거든요. 경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끝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원형을 좀 더 크게, 아까 15파이였는데, 자, 15파이보다 크게 한 20파이 정도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파이. 자, 30파이 정도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스케치 닫기를 누르면은, 자, 이제 스위핑 할 준비가 됐고요. 자, 스위핑을 누른 뒤에 옵션을 하나 바꿔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나의 경로와 또는 여러 개의 경로와 여러 개의 단면이 있을 때는, 자, 다중 경로 및 단면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얘를 선택하고 확인.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경로 선택 단계에서 경로를 선택을 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단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경로도 총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경로가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했을 때에는 여기 다음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다음 버튼. 자, 다음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제 단면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나 엔터는 누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 버튼만 한 번. 그러면은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게 스위핑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원형이었다가 사각형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각형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을 그렸다, 오각형, 육각형 그렸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자연스럽게 최대한 이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위핑을 사용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로프팅. 자, 로프팅도 마찬가지예요. 로프팅도 일단 최초에는 스케치를 최소한 2개 이상을 그려줘야 되고요. 자, 스케치를 한번 그려줘 볼게요. 마찬가지로 스케치로 미리 히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사각형, 일단 첫 번째로 사각형 만들어 볼게요. 자, 사각형을 이렇게 100과 100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00과 100 사이즈. 자, 이렇게 스케치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일정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스케치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그럴 때는 평행평면을 이용하면 되겠죠. 일정 거리만큼 떨어뜨리고 싶으니까. 자, 한 200mm, 300mm 떨굴까요? 자, 300mm 떨구고, 여기다가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자, 삼각형을 그리는 도구는 저기 사각형 옆에 조그마한 화살표를 누르면은 여기 중심으로 다각형 생성이 있었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자,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부터 얘를 이을 건데요. 자, 로프팅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쓰냐면 이 두 개의 형상을, 다르게 생긴 형상을 자연스럽게 이을 때 사용을 하고요.
자, 로프팅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얘를 선택을 했다. 자, 근데 여기서 선택하기 전에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모서리 끝에 보면은 여기 주황 색깔 점이 하나 보일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로프팅을 할 때 기준이 될 지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윗부분에 갔다, 그럼 윗부분에 생기고요. 자, 여기 왼쪽 하단에 갔다, 그럼 왼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갔다, 오른쪽 하단에 생깁니다. 자, 저는 오른쪽 하단을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선택할 때부터는 마찬가지로 기준 포인트를 지정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삼각형에서는 오른쪽 하단을 선택했는데, 만약에 사각형에서 왼쪽 하단을 선택했다. 또는 왼쪽 상단을 선택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형상을 만들 때 형상이 꼬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자, 지금 에러 메시지 창이 이쪽에 있는데, 잠시만요. 자, 이러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형상이 일치하는 면이 포함되어 있어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뜨기 때문에, 자, 로프팅 할 때 주의사항은 항상 기준 포인트를 하나 잡아줬다. 그러면은 반대쪽도 비슷한 위치. 자, 여기가 오른쪽 하단이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 자, 모서리의 개수가 다르다고 하면은 최대한 비슷한 위치를 선택을 해주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자, 그러면은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자, 지금 형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잘 이어졌지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모서리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모서리가 제각기 다르게 마음대로 생성이 됐죠. 자, 이것들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보면 스마트 스텝에 확장 단계라고 있습니다. 확장 단계에서 꼭지점 매핑이라고 있어요. 자, 꼭지점 매핑을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꼭지점에 대한 그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설정해줬던 기준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추가 누르면은 두 번째 기준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부분과, 자, 여기 삼각형 윗부분과 여기 사각형 오른쪽 상단을 모서리를 하나 생성을 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추가 누르고, 자, 이번에 또 삼각형 위쪽에서 왼쪽, 사각형 왼쪽 상단에 있는 꼭지점과 이렇게 모서리를 하나 만들고, 자, 또 추가해서 이번에는, 자, 삼각형 왼쪽 하단과 그리고 사각형 왼쪽 하단에 모서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각각의 모서리에 이렇게 정렬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뭐 다른 거 엔터나 그런 거 눌러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누르고, 자, ESC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얘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모서리가 깔끔하게 정리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가 다른 것들은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정리해 주면은 아마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프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의 형상밖에 안 했지만 총 3개의 형상까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면은, 자, 끝에다가는 원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는 250mm 떨어뜨려서, 자, 여기다가는 원형을 하나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은 조금 작게, 작은 사이즈로,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원형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로프팅을 할 때 뭐 기준 포인트를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모서리가 존재하는 거에서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자,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자, 이런 모서리들은, 자, 이상하게 생긴 모서리들은 꼭지점 매핑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로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상을 좀 자연스럽게 이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선형 돌출을 사용해 볼 건데, 나선형 돌출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모양을 모델링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탭을 직접 내고 싶다, 그럴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스위핑과 로프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2개의 스케치가 필요하죠. 근데 얘는 하나의 스케치가 필요한데, 어떤 스케치가 필요하냐? 일단 스프링의 최대 높이, 축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프링을 만들다고 했을 때, 자, 스프링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자,
자, 그러면은 그 스프링에 대한 최대 높이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최대 높이.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저는 한 300mm 줘볼 거고요. 자, 이렇게 축과 그 다음 최대 높이에 대한 걸 지정을 해줬다면은, 자, 이번에는 단면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스프링의 단면은 원형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적당한 거리를 떨어뜨려서, 자, 여기를 참조해서 적당한 거리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려줬고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완전 구속을 주면 되겠죠. 자, 지름은 15. 그리고 축과 단면 간의 거리는 한 20mm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좁은 것 같으니까 조금 늘릴게요. 40 정도. 자, 4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그릴 거는 그 축과 그리고 스프링에 대한 최대 높이를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 단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닫기를 하고, 자, 이렇게 단면 스케치가 이제 그 스프링 모델링을 할 스케치가 그려졌다고 하면은, 자, 이제 나사선 돌출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나사선. 자, 나사선 돌출할 때에는 첫 번째로 뭐를 선택해 줘야 되냐면은, 먼저 단면부터 선택을 해줍니다. 단면. 자, 여기 있는 원형의 단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선택이 끝났으면은 수용 버튼. 자, 수용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대신할 수가 있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두 번째로 선택해 줘야 될 거는 축. 자, 중심 축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넘어왔는데요. 이거는 시작 지점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단을 선택했다. 그럼 스프링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렇게. 300mm만큼. 아까 최대 높이를 300mm 줬죠. 자, 그리고 만약에 위쪽을 선택을 했다. 자, 위쪽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스프링이 이렇게 밑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저는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끔 하단 쪽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타입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축 길이 및 피치. 이거는 피치 간격을 지정해 줄 수 있고, 그 다음 축 길이까지만 스프링 모양이 생성된다는 옵션이고요. 자, 그리고 축 길이 및 회전 같은 경우에는 300mm로 예를 들게요. 지금 300mm로 했으니까. 자, 300mm 범위 내에서 몇 바퀴를 회전을 할 건지 해줄 수가 있고요. 자, 피치 및 회전은 이제 그 축 길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00mm를 지정해 줬는데, 자, 300mm는 중요하지 않고 피치나 회전에 따라서 그 길이가 알아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축 길이 및 피치. 자, 제가 원의 지름을 15파이를 줬거든요. 자, 그래서 최소한 15 이상은 줘야겠죠. 그래서 한 30파이 정도 여유있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를. 자, 피치를. 자, 그 다음 여기 옆에 보면은 계속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자, 계속을 눌러서 잠깐 옵션을 한번 볼게요. 옵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은, 그 회전에 대한 방향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프링이 이렇게 일자로 된 게 아니라 약간 테이퍼가 져야 된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테이퍼지는 스프링이다 할 때에는 밑에 테이퍼 값을 따로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따가 요거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일단은 그냥 기본 값으로 두고, 자, 마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계속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스프링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보면은 축 길이 범위 내에서 요 피치 거리가 30인 스프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자, 다시 한번 옵션 수정해 볼게요. 여기 매개 변수 단계에서, 자, 이번에는 축 길이 및 회전. 자, 이번에는 회전수를 300mm 범위 내에서 한 10바퀴만 줘볼게요. 10바퀴 말고 한 8바퀴만 줘보겠습니다. 8바퀴. 그리고 자, 여기다가는 테이퍼를 줘볼게요. 자, 계속을 눌러서 이번에는 테이퍼 각도 기준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한 15도 정도 기울기를 한번 줘볼게요. 자, 15도 정도 기울기를 주고 확인, 그 다음 마침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테이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바퀴를 줬기 때문에 정확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아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7바퀴, 8바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옵션 피치 및 회전. 자, 피치 및 회전 같은 경우에는 피치 간격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회전수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에 대한 축 길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피치를 35mm마다 자, 회전수는 2번 주겠다. 아이고. 자, 그냥 얘가 마우스가 조금 이상하네요. 자, 회전수는 9바퀴 정도 주겠다. 자, 엔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축길이하고 비슷해 보이니까 좀 더 늘리겠습니다. 한 15바퀴. 자, 그러면은 기존과 다르게 축길이와는 상관없이 피치와 회전수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리는 얼마든지 지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나선형 돌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면을 원형뿐만 아니라 뭐 삼각형을 했다 그러면 탭 모양을 직접 낼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옵션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위핑과 로프팅, 나사선 돌출로 형상을 만들어냈는데 형상을 잘라내는 기능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요거로 선택했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 잘라내기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똑같은 도구가 있어요. 자, 똑같은 스위핑, 로프팅, 나사선. 자, 사용 방법은 100% 동일하고요. 단지 형상을 만들어낼 거냐. 자, 형상을 만들어낼 거냐. 자, 그러면은 형상을 제거할 거냐.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리자고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스위핑이든 아니면 나사선 돌출이든 로프팅이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싶다. 자, 이 영상대로 구멍을 뚫고 싶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나사선 잘라내기. 자, 근데 그거보다는 만약에 벽의 두께가 일정하다. 그럼 쉘을 쓰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쉘로 자, 쉘로 예를 들어서 공통 두께 3mm로 해서 자, 열린 면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열리면은 이쪽 면과 자, 이쪽 면과 이쪽 끝에 면을 지정해 주면은 손쉽게 안쪽을 뚫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로프팅이나 나사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옵션도 계속 지정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스케치로 다시 한번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쉘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상으로 오늘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